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하도 무너지는 데도 많고 또 갈라지는 데도 많아서 저도 지금 언제 조명이 제 머리 위에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라리 남궁년 너는 70까지 산다, 80까지 산다 누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마음 놓고 살겠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불안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운명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 운명을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베스트셀러 작가이시자 정신과 전문의이신 김정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요, 이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한 분은 천기누설의 저자이신 구통토가의 안중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원래 저희 프로가 초대 손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저희 프로가 재밌어서 나오신 줄 알았더니 이 안중선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다가 얼떨결에 따라 나오셨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어맹나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보통 이 천기누설을 하면 죽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누설이 제대로 안 됐는지 아직 살아계시네요? 정확하게 잘하면 도움을 받죠. 네. 일단 이 들어가기 전에요. 이 지금 동서양의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일 선생님은 서양 의학을 하셨고 안중근 선생님은 동양 철학에 가까운 학문을 하셨는데 먼저 그 서양 의학을 하신 분의 입장으로서 얼마나 나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제가 서양의학이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네. 서양의학을 배우긴 했지만은 그걸 이제 동양 우리 쪽으로 많이 소화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서양 쪽으로 접근하는 게 잘 안 맞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근데 서양 쪽이라면 아무래도 언어화나 합리화, 어떤 분명하게 보이는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엔 좀 익숙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서양의학 쪽에서도 그 융심리학 쪽은 집단 무의식이나 이 운명 이런 데서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융심리학파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맞고 의미가 있고 또 이게 어떤 개인의 어떤 길용 화복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성장이나 정신적인 어떤 완성도, 정신의 길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안중선 선생님은 이 지금 자신이 하는 이 천기누설 책을 물론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겠지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측정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어디 갈이 없다. 네. 뭐 긁어야 되죠. 그렇죠. 손이 가죠. 네. 또 뭐 비가 온다면은 이제 오기 전에 어디가 절린다. 네. 뭐 이제 압각이나 통각 이런 어떤 이게 느껴져요. 네. 또 그런 예측하는 거죠. 네. 자연 철학으로서 앞일을 뭐 예시한다, 미리 안다 어느 정도는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네. 네. 근데 보통 이 도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남들한테 설명한다 그러는데 우리 안중선 선생님은 굉장히 쉽게 대중들한테 설명을 하시거든요. 우리 여기서 간략하게 뭐 몇 가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주 만물이 무엇로 이루어졌느냐. 네. 그것이 이제 오행이다. 목화토금수다. 네. 이제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목화토금수 오행을 물은 흙을 네. 비옥하게 해준다. 네. 그래야 나무가 산다. 네. 그럼으로써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기에서 이제 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 이제 금이 없으면은 모래사막이 돼버리죠. 네. 이것이 오행의 원리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것을 저마다 이제 자기 운명에 적응시키는 그 방법론이거든요. 네. 하나의 학문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전 천주교 신자입니다. 네. 예, 베드로, 안 베드로고요. 네. 또 추기경님이 또 해주셨고. 근데 왜 기독교 신자가 철학을 하느냐 의혹을 좀 가져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는 만큼은 부여지더라 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줄넘기를 하루에 10시간씩 3년을 해보세요. 온갖 그 기술이 나옵니다. 네. 그럼 전 세계 줄넘기 하나 기술 묘기 가지고도 명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역공부를 하게 되면은 쉽게 봐져요. 아, 이런 류는 이렇다. 저런 류는 저렇다. 근데 그게 이제 10가지 중에서 9가지가 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건 가치가 있다 하자. 네. 네, 그래서 하게 된 거죠. 조금 이따 한번 시험을 해줘 보세요. 네네. 그렇죠. 엄영란 씨는 평소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뭐 별개의 문제로 점 같은 거, 또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하는 그러면 거 좋아하세요? 가정 부인이라면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상당히 궁금한 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 뭐 연초라든가는 뭐 행사처럼 물어봐야죠. 근데 저는 그 처음에 어려서는 인정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살면서 그 여러 가지 들었던 얘기가 마저 떨어지니까 네. 또 어떤 그 연초나 이렇게 급한 일이 있을 적에는 그 지름길을 한번 물어보러 네. 저는 참 즐겁게 가고 그 있습니다.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우리 어차피 여기 스튜디오에 안중근 선생님도 같이 계시니까 네. 우리 엄영란 씨 고민 하나 해결해 주시죠. 아까 지금 집에 뭐 문제 네. 있다고.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릴게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이 네. 어느 이제 그 무녀가 네. 이제 물론 흑무당이 있고 백무당이 있어요. 근데 백무당들은 거의 그 정확도가 높습니다. 네. 맞추는 것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래서 제가 통계 주사로 전 세계 그 무당류도 유럽의 무당류가 또 틀려요. 네. 파리의 무당이 틀리고 로마의 무당이 틀리고 영국의 무당이 틀리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90% 이상을 맞추는 분이 있고 90% 이상을 틀리는 분이 있어요. 그걸 이제 흑무당이라고 그래요. 틀리는 예. 쪽을. 틀리는 쪽을. 예, 예. 근데 한국 무녀들도 뭐 그런 식이에요. 잘 맞추는 분은 참 잘 맞추고. 왜냐하면 제가 어느 날 그 조그만 역에 점촌이라는 데예요. 네.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20년 전에 딱 들어가니까 너 첫사랑이 지씨지 그래요. 예. 7년 동안 손목 한 번 못 잡고 놓쳤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것까지 맞추는 거예요. 7년 동안 교제하다 헤어졌다 이거예요. 야, 도대체 승까지 맞추고 그 연도까지 맞추는 이것이 무엇이냐 해서 연구를 시작한 거거든요. 이것저것. 이제 관상, 수상 그러다 보니까 다 이게 종합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척 보면 척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그 필링이. 예. 이제 이것이 그 돌파리들이나 조금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잘 안 맞아요. 적중률이. 예. 근데 제대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본 사람들한테는 적중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 이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느 무녀가 이 엄 선생님을 뵙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신이 이렇게 있다. 뭐. 예. 근데 제가 볼 땐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예요. 되는 일이 안 된다. 예. 왜 근거 없냐면은 이제 원성이 강 선생님 맞죠? 네, 강신영. 네. 강신영 선생님 신생일 씨입니다. 네네. 예. 그 선생님을 제가 어려서부터 몇십 년 전부터 뵀어요. 두 분을. 네. 영화를 또 좋아했고 저희 아버님도 좋아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때부터 쭉 봐와서 이 영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네. 산 사람한테도요. 그렇죠. 강 선생님한테는 아주 간직한 게 있고 일이라는 부정직함을 가지고 열이라는 사회환원 그 대의가 있어요. 강 선생님한테는. 근데 그걸 남들이 안 알아주는 것 뿐이죠. 예, 아직 뭐 그런 시대가 안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엄 선생님은 자녀를 이제 아빠 못지않게 이제 이렇게 어느 한 분야의 세계 1인자가 되게끔 키워놓으시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고. 네. 예,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눈매에서 모성이 나타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말을 함부로 좀 하겠습니다. 아이 마음대로 하세요. 콧구멍이 빵 뚫려 있어요. 네. 엄 선생님은. 네. 눈구멍이 빵 뚫려 있지, 콧구멍이 빵 뚫려 있지. 이것은 뭐냐 욕심이에요. 예, 남편한테는 더 이상 기대 심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 자식한테는 이제 그 반대 심리로다가 네. 1인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예, 예. 아, 그런데 요 자녀들이 말을 또 안 듣는 거야. 예,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이상 체질이 오신 거죠. 예, 거기서 짜증. 예, 에이, 너희들도 내 말 100%안 듣고, 아빠도 벌써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가닥 잡혔고, 나래도 튀어보자고 이제 나오시는 심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요. 이제 그 상태에서 그 무녀의 얘기를 딱 들었을 적에 네.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요. 강 선생님 강직하시지. 잡신이 모두 달려들어요. 게다가 이제 이 우리 엄영란 씨는 우리 나이 또래 제가 49이에요. 이렇게 네. 젊게 보여도 네. 우리 나이 또래는 신녀였었어요. 여신.
제가요? 예. 저도 그 당시에 엄영란 씨하고 많이 결혼을 했다면은 막 세계 대통령 됐을 거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만 못한 이제 여자 한의사하고 사니까 이렇게 됐겠죠. 예, 그건 사실입니다. 운이. 그러니까 정작 필요하신 분한테는 못 가시고 네, 같은 연예인끼리 결혼하셔가지고 네. 이게 불만족으로 침체된 것뿐이에요. 제가요, 제 예, 자신이요. 예. 네. 그 본능을 이제 아들한테 딸한테 줘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몰라줘 애미 마음을. 예. 그래서 이제 눈에 그 짜증이 섞여 있더라고요. 예. 그걸 한순간에 읽었죠 제가. 아하, 네. 예, 살아서 오늘 처음 뵀거든요. 예. 네. 음. 이 TV나 이런 데서는 자주 뵀는데 그래서 그걸 읽었고 제가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백무당이 얘기하는 것은 옳은데 네.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신이 붙어 있다는 것은. 왜냐하면 특히 이 방송을 타시는 분들은 네. 방송을 타는 그 매개체, 음. 그 전파 세계가 곧 신들의 세계예요. 선이 없이 가니까. 예. 그래서 연예인한테 잡신이 붙었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부인들이 이제 가 보면요. 네. 조상이 저승을 못 가고 천도식을 해줘야 그 집안이 잘 된다고. 그래갖고 그냥 몇백만 원씩 들여서 천도식 하고 아니에요. 난리 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신빙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이렇게 풀이하시면 돼요. 네. 이제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이 알기 쉽게 가장 간단하게 알아내는 그 방법이 있어요. 예, 예. 그것이 뭐냐면은 어느 집안이고 조상들이 네. 전부 그 왕순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만 같아도 어머님이 김혜김 씨예요. 그럼 이미 어머님 쪽에서 왕순의 피들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네. 성은 안 씨지만. 그렇죠. 네. 네. 그 저희 할머님은 백씨였어요. 수은백씨. 그 다음 분이 그 아래서 나온 왕이 있죠. 박혁거세? 박혁거세. 네. 음. 박씨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안씨로 제가 태어났지만은 할머니마저 또 왕손이야. 음흠. 네. 이런 점을 아신다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집안에 전부 왕손의 피가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역할 구도로 해서 이렇게 나쁜 신을 연결을 안 시켜요, 조상신들이. 아하, 네. 예, 그래서- 조상이 도와준다. 네. 그런데 나쁜 신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가 있죠. 자기가 악한 마음을 먹을 때. 아, 예. 누구든 꺾고, 누구든 부시고, 누구든 아무 생각 없이 나만 잘 살고 보자는, 속여먹고. 네. 요 마음이 90% 이상일 때는 안 좋은 신이 늘상 가까이 있죠. 네. 요게 해답입니다.